자체는 이제 스포츠 의학 쪽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많은 이제 한 20, 30년 정도 연구를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과 함께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수면에 대한 얘기를 또 같이 연결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진행은 앞에 이제 저희 이제 진행 순서상 제가 왜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됐는지 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알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키워드는 수면하고 그다음에 운동이거든요. 혹시 여기 학생들은 낮에 너무 졸리다, 학교에서 너무 졸리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그죠? 어쩜 그렇게 졸리는지. 낮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 너무 졸려요. 근데 집에 가면 쌩쌩하죠. 네, 집에 가면 쌩쌩해요. 네. 그리고 엄마 공부하라 그러면 졸려요.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고 이런 믿음이 있고요.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는 밤에 어느 날 갑자기 불면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잠이 안 온다. 아직은 없으신가요?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갱년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불면증에 빠져들기 시작하게 되고요. 네, 남자분들은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사회적 지위와 무게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텐션이 올라가면서 수면 장애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수면 장애를 겪게 되고, 아직까지는 그거보다 조금 연령대가 낮으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경험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남편분이 너무 코를 골다. 꼭 수면 무호흡도 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너무 막 코를 드르렁 골아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있죠. 네. 수면 무호흡의 기준은 너무 시끄러워서 같이 못 자겠어. 이거 방문을 갖고 나왔는데 거실에서 아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입니다. 근데 이제 수면 중에 무호흡이 생긴다는 거는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는 불면증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생기는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뇌 기능이 이제 뇌 기능이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거나, 그래서 인지 기능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치매와 연결된다는 얘기들이 조금 들리면서 최근에 저희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그 연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환자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 잠깐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머니에 넣어주시고요. 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실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백그라운드를 조금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꿈이 있어요? 네, 수면하고 꿈은 연결될 수 있지만 약간 이 꿈은 좀 다른 꿈이기는 해요. 꿈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정말 끝났어요. 부모님이 손 안 대셔도 돼요. 알아서 잘 할 친구들이에요. 꿈이 있으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이쪽으로 가겠다 하시는 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지만, 어머님과 아이가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다는 건 저는 앞으로 아이가 잘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손을 내려놓으셔도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한때는 쭉 꿈이 없다가 어느 날 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살기 시작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꿈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키워드가 원래는 이제 하고 싶었던 거는 흰색 가운을 입고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싶다. 사람들을 널리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은 체력, 기능, 운동, 몸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 운동을 통해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겠다 하는 게 기본 키워드였고요. 그걸 하려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웨어러블. 네, 삼성 S헬스, 요즘은 아이들은 아이폰을 쓰죠.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에서 그 워치를 또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 워치를 그냥 폼생폼사로 많이 쓰시는데 그 안에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활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활용하게 됐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제 키워드는 근감소증. 혹시 여기 부모님들 중에서 근감소증 또는 부모님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혹시 근감소증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모르실 수 있어요. 근육이 마르는 거죠. 깡 마르고 또는 뚱뚱한데 근육이 없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제가 주로 노인이나 이쪽을 하다 보니까 근감소, 노인 이런 분들을 좀 개선시키고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하시죠? 여기 보시면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삼성서울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인턴을 하거나 뭐 실습을 하시면 또 삼성서울병원에 이제 가시게 되고, 울산 의과대학을 가시면 아산병원으로 가십니다. 걔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근무지는 삼성서울병원 캠퍼스라고 하죠, 저희가. 그래서 일원역에 있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환자들의 어떤 요구도 뭐가 불편한지를 듣고 그거에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면이긴 한데 제가 갑자기 이제 이걸 띄웠는데,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병원에 가서 했던 연구인데요. 이제 유방암 환자들을 이제 운동을 시키는 건데, 이제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 혹시 주변에 아마 많을 거예요. 여자분들의 암 질환 1위는 유방암이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에 걸리면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유방암 같은 경우는 갱년기하고도 연결되면서, 호르몬하고 연결되면서 수면 장애가 또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적용해야만 하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죠. 그래서 치료의 전 과정에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환자가 무슨 운동을 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혹시 가족분들 중에 암 환자 있으세요? 암 경험자, 가족.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 암이라고 하는 그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또는 경험을 하고 생존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흔합니다. 하지만 알려져 있지 않죠. 알리지 않죠. 내가 진단받았어 하고 알리지 않아요. 그 시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또는 심지어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젊으신 분들은 본인의 부모님에게 암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근데 사회적 관계는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집안에 있게 되고, 또는 직장도 이제 보통은 치료에 전념해 이렇게 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그래서 신체 활동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우울의 고리에 빨려들게 되고, 우울과 그 다음에 수면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신체 활동을 했죠. 근데 여기 보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인데, 막 운동을 하면 되게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운동을 하면 너무 좋은 것도 알고, 진료 의료진들이 운동을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냥 할 것 같죠. 여기 혹시 운동하시는 분 계신가요? 일주일에 3일 중고강도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한다. 네. 지금 손을 든 걸로 이렇게 봤을 때는 30%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30% 정도 되거든요. 그게 그 통상적인 퍼센테이지예요. 신체 활동 하시는 분이 20-30%다. 근데 암 경험자들은 더 적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온갖 노력을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다들 멀리서 오시긴 하셨는데, 저희 삼성서울병원은 일원동에 있어요. 수서 SRT가 있고, 그래서 그 SRT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희 병원에 오시는 70-80%는 다 지방에서 당일로 올라오세요. 진료를 보러.
근데 그분들을 제가 데려다 놓고 눈앞에서 운동을 시키고 하는 게 불가능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분들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꿈하고 좀 연결시키면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되고, 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꿈이 없어요. 언젠간 생기겠죠. 근데 제가 저희 딸한테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했던 얘기인데,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그걸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네가 공부를 해 놓아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거 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그 아이는 꿈이 없기는 해요. 꿈이 없기는 하지만 뭐 지 갈 길 잘 가는 것 같고, 저도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간도 없고, 환자들은 저에게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가려고 하거든요. 병원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가.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하지? 그래서 그 당시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웨어러블이 산업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거 뭐 워치 같은 거 지금 혹시 차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네, 워치. 이 아이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모든 걸 알아요. 내가 자는 거, 내가 일어나는 거, 나의 감정, 얘가 다 알아요. 그 안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심장 박동수, 그 다음에 액셀러로미터라고 흔들리는 거 있어요. 가속도계. 얼만큼 3축, 6축 가속도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세게 움직이는지 약하게 움직이는지 얘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상했구나. 그 다음에 앉아있을 때 하고 일어섰을 때 하고 심장 박동수, 그 가슴 떨림 있잖아요. 심장 박동수, 콩닥콩닥 뛰는 심장 박동수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앉아있을 때 하고 달리기 할 때 심장 박동수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네. 잘 때는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졸린 거예요, 자꾸. 심장 박동수 때문에. 그래서 뭐 뒤에 다시 하겠지만 이 워치가 나의 모든 활동을 다 감시하고 기록으로 다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삼성 어르신들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랑 미팅을 잠깐 했는데 아재폰이라고 개봉하셔야 된다고 막 이러긴 했는데, 젊은 친구들은 아이폰을 쓰고 어르신들은 나이가 이제 있으신 어르신들은 또 삼성폰을 많이 쓰시는데, 그 안에 자신의 어떤 그 신체 생체 지표들이 다 들어있어요. 바이오마커 다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누군가가 볼 수 있어요. 아이디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볼 수 있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원격으로. 저희는 다 그렇게 이제 동의를 받고 연구를 하는데, 이 워치가 이제 10년 전에는 되게 못생기고 막 이렇게 생긴 아이를 이용해서 환자들이 집에 가셔서 운동하고 움직이는 생활 패턴 리듬을 병원에서 원격으로 관찰을 했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저희가 다 보고 있고, 지금 병원의 거의 대부분 연구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키워드로 웨어러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거의 대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관련된 거, 이제 뭐 저희는 연구를 하면 그걸 페이퍼로 만들고 점을 꽝 찍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해서 성과물을 내지만 실제로 적용을 하는 걸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활 속에 묻어있지 않으면 적용시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용시키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연구는 또는 궁금한 거는 현장의 니즈, 현장에서 생각하는 필요한 것. 왜 이 기술은 되게 발달했는데 쓸 수 있는 기술은 없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원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좀 괜찮은 이런 학교들은 현장하고 네트워크를 가져서 현장에서의 니즈를 반영한 과학적 발전을 이루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폐암 환자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혹시 우리나라 3대 암의 유방암 폐암이 있어요.
다 들어가거나 대장암도 들어가고 하는데 남자분들이 폐암에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폐암에 폐죠. 담배를 많이 혹시 부모님 중에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청소년들 중에서도 뭐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돼요. 왜냐면 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이나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어떤 건강 관련된 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되게 억울한 게 있어요. 억울한 게 남자만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여자도 폐암에 걸려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7대3 뭐 이렇게 했지만 6대4까지도 떨어지고 여성 폐암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환경적인 거에 의해서 흡수를 해서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걸렸어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걸렸어요. 수긍해야죠. 그리고 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내가 빨리 일상생활에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돼요. 그 친구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거든요. 쟤 왜 저래? 이렇게 해버리면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폐암에 걸렸어요. 질환에 걸렸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내가 왜? 뭐 때문에? 나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빨리 치료받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나의 자식과 나의 아이들과 나의 부모님과 그래도 더 오래 유지하고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 하면 돼?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거기 안에는 변경 가능한, 수정 가능한 내가 행함으로써 날 바꿀 수 있는 거 본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용하냐 수용하지 못하냐 이제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요.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도 이런 걸 해요. 예를 들면 수술을 하고 삶의 질이 좋아지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아세요? 되게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인컴, 수입이 많아야 돼요. 잘 사시는 분들이 회복이 또 빠르고 삶의 질도 좋아요. 서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는 가족의 서포트를 받는 게 좋아요. 주변에.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걸 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봤어요. 수술을 하고 나면 폐 이렇게 절제를 해. 폐가 이렇게 양쪽으로 폐가 있어요. 좌폐, 우폐로 나눠져 있는데 폐가 있는데 폐암 수술을 하면 폐는 재생이 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이 이렇게 수술을 하고 부위를 뜯어내면 전체 폐의 용적이 줄어들게 되죠. 네, 전체 볼륨이 줄어드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할 수가 없어서 폐 기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돌릴 수 없어요. 폐 기능은. 물론 할 수 있는 거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폐 기능은 안 돌아오는데 팔, 다리에 그러니까 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산소하고 연결되죠. 예, 아까 수면 무호흡도 산소랑 연결된다 했는데 폐도 하는 일이 산소를 내 몸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넣어주는 탱크가 적어졌죠. 용량이. 그러면 내 몸에 산소가 적게 들어오겠죠. 적게 들어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산소가 좀 부족하면 숨이 차겠죠. 여러분들 혹시 처음에 마스크 쓰기 시작했을 때 어떠셨어요? 엄청 답답했죠. 근데 그분들은 수술을 받고 나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사셔야 돼요. 우리 답답하면 이렇게 떼놓잖아요. 근데 이제 폐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거든요. 거기에 적응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 폐 기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변경 불가능해요. 그럼 변경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은 산소가 이렇게 순환해주잖아요.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오면 심장이 옆에 붙어가지고 심장이 펌프질을 막 해서 우리 몸의 전체 산소를 공급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몸이 적은 산소로 잘 운영을 하면 숨이 안 찰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적은 산소로도 숨이 안 차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자, 친구들 중에서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어떤 애는 되게 숨이 차하고 어떤 친구는 숨이 하나도 안 차잖아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폐활량은 아니고 폐의 산소를 잘 이용하는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근육이 우리 움직이면 뭐가 움직여? 팔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팔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네, 다리도 폈다 굽혔다 이렇게 해보세요.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가 나의 몸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근육이 움직이죠.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그 팔다리에 붙어 있는 근육이 움직여야 돼요. 그 근육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육 움직이고 팔 움직이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운동하면 폐 기능이 심폐 기능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운동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시킨 거죠. 운동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산소의 양이 적어졌어도 그거를 아주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는 몸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건 저의 뇌피셜인 거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폐암 생존자가 오래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만든 거죠. 여기 보면은 남성 노인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냐 안 되냐를 저희가 누가 회복이 잘 되냐, 심폐 기능의 회복이 누가 더 잘 되냐 이렇게 했더니 남성 노인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남성 노인이 회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심장 질환이 있으면 이게 동반 질환이 있으니까 또 회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흉부 수술이라서 이렇게 칼로 째서 이렇게 여는 수술이 있어요. 큰 수술 부위가 크죠. 그래서 또 회복이 안 되고 원래 답답해 호흡이 힘들었어 하시는 분들이 또 회복이 안 되고 그다음에 걸음수가 적은 사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인 사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변경 가능한 거 남성 노인은 어떻게 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젊게 만들 수는 없어요. 포기. 그다음에 질환이 있어요. 그럼 질환 관리만 잘할 뿐이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 변경 가능한 게 걸음수를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변경하고 수정 가능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바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복이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냈죠.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개선 가능하다. 이제 저희가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도 찍고 그 폐암 학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수면과학하고 수면 운동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은 저는 이제 병원에서 수면 장애 환자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주는데 거기에 기본은 저희 교수님께서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수면제를 먹죠. 수면제 과다 복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네. 깨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이렇게 자면 아침에 일어날 때 되게 머리도 아프고 몽롱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수면제를 타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약 먹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면제를 끊고 싶어 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환자들한테 운동에 대한 거를 운동을 적용시켜 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게 exercise is medicine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운동이 곧 약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의료진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약을 처방하는 의사 그다음에 그거를 또 잘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운동 전문가가 콜라보레이션이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막 약에 대해서 막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존하지 않고 생각보다 좋은 의사들은 조금 젊은 분보다는 약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되는 환자들은 이게 뭘 해야 될까? 내가 할 건 다 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라고 하는 걸 고민해서 운동이라고 하는 걸 시키세요. 저희 병원에 저랑 연결되어 있는 교수님들은 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환자분의 몫이에요. 이제 환자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환자분한테 쓸 수 있는 약, 그 다음에 의료적인 처치 다 했어요. 그 다음엔 환자의 몫이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찐으로 운동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쪽 분야가 되게 핫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면 이번에 새로 떠오르는 그 과학의 그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슈가 물리적 그러니까 약간 로봇이거든요. 로봇인데 로봇이 몸을 움직여주게 하고 몸을 조금 이렇게 편하게 이동시켜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재활 로봇이 생겼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힘을 주지 않으면 근육은 발달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본인이 사람이 직접 그 행위를 해야지만 근육이 움직여져요. 근육이 커져요.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의 움직임은 적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 퇴화될 거예요. 몸은 점점 퇴화하게 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환자들하고 저는 직접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환자들이 이제 운동을 시키려면 뭐 원격으로 하지만 통화를 하죠. 어쩌고저쩌고 통화를 막 해요. 통화를 막 하는데 저희가 자 심폐기능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되죠. 숨 차야 돼요. 숨이 차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숨이 차게 운동을 하고 계신가 했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숨이 차게 운동하려고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열심히 걷고 있어요. 왜 말을 하면 숨이 차잖아요.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살짝 그러니까 숨이 차게 운동한다의 정의는 옆에 사람과 편하게 얘기하기 어렵다. 의 정의거든요. 숨이 차서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의사소통 정도, 뭐 약간의 이제 단어 정도 내뱉을 수 있는 정도 뭐 아니면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나오죠.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걸으셔서 그런 걸 교정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넥스트 과제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제가 한빛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움직이면 숨이 차죠. 아까 얘기했어요. 움직이면 숨이 차요. 그러면 그때 말을 뱉으면 숨이 차죠. 호흡이 구간이 커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저희 학교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이제 원상민 교수님이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 대 팀이 만나서 융합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융합에 대한 키워드로 살아갈 예정인데 융합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면 숨이 찬 걸 알고 그리고 이것을 소리로 내뱉으면 소리의 움직임이 뭔가 달라. 근데 그걸 계측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 근데 나타나신 거예요. 원상민 교수님이. 정보통신공학과에 계세요. 블루투스로 데이터 들어오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다 납땜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건전지 제일 이슈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가냐,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붙일 수 있냐, 붙였을 때 전기는 안 오르냐, 뭐 이런 거 되게 있어 보이는데 요 투명하게 생긴 테이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서 상처 치유할 때 붙이는 그런 그 띠거든요. 그거 이용해갖고 납땜해갖고 막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팀에서 이렇게 만들어줬고 저희의 아이디어와 저희의 그 환경과 그다음에 센서가 합쳐져서 연구를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두 팀이 만났으면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와야 되죠. 그래야 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섞여가지고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장단점은 있어요. 처음부터 융합을 하는 친구들의 장단점은 있는데 많이 갈 길을 잃어해요. 학생들이. 융합이니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의 것이 없기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 건 것 같고 저것도 내 건 것 같은데 실제는 잘 몰라. 이것도 잘 몰라 저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다는 건 그 어떠한 것도 깊이 파지 않는다라는 뜻과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거와 그 다음에 그게 있으면은 어느 팀과 만나도 줄 게 있으니까
네, 절대로 그 바운드리에서 약간 배척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떠오를 수 있고, 아 이거 하면 이 사람을 찾아야지. 이거 우리 반에서 제일 잘생긴 애,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노는 애, 우리 반에 수학 제일 잘하는 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게 되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만들고, 물론 이제 저희는 뭐 전인적인 인간을 원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 이런 거 하면 다 A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네, 올 A가 만들어지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걸 되게 특별하게 잘하는 게 있고, 어떤 거 특별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또 대학을 또 가요. 잘 가요. 제가 네, 저희 얘기를 하면, 네, 저희 큰애가 대학을 2번을 갔습니다. 지금 다시 또 1학년을 하고 있어요. 원래대로면 재작년에 갔다가 다시 또 1학년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즐거운 대학교 생활을 한 번만 하는 게 말이 돼? 난 한 번 더 하겠어. 그래서 같은 학교에 까만 바꿔서 다시 들어왔어. 그 짓을 왜 하지? 네. 자기는 이 즐거운 대학교 생활을 그렇게 즐겨야 된다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억장이 무너집니다. 등록금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키워드는 나의 길을 가자,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 그래서 저는 운동이라고 하는 키워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까에서 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디지털을 할 수밖에 없어서 걔를 이용했어요. 이용하는 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약간 개발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걸 잘 쓸 수 있는 사람도 따로 있어야 되는데, 잘 쓰는 사람이 이 기술 내가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고 접근하면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반대로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아까 음성처럼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걸 뭔가 계측할 수 있는 기계가 없나 하고 서치를 해서 찾으면 현장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그래 나 이 센서만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네? 하는 그 과학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나 과학자가 된다면 이런 기술은 정말 많이 발전을 해 있는데 마땅히 써먹을 곳이 없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병원으로 와서 한 달에 한번 보세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누구에게,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어야 돼요. 사람이 널리 행복하고 건강하고 삶의 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람보다는 기술이 이제 먼저 발전이 되면 쓸모없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발전을 시키긴 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로 적용시키고 하려면 현장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으로 다 불러요. 성균관대 공대 친구들 다, 석박사 친구들 다 병원으로 와서 환자 직접 만나게 하고 환자한테 패치 붙이게 하고 막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제 키워드는 제가 저희 전공자 중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융합을 했을 때 정확하게 자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계속 가면 그 길이 나옵니다. 내가 가면 저를 뒤로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오고 싶었던 이유도, 저희 애는 이 동네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는 특이한 아이인데, 둘째는 이제 큰애는 이제 공부 쪽을 했고, 둘째는 정말 특이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왔는지. 그래서 얘는 갑자기 그 코로나 시절에 3, 4, 5학년을 겪으면서, 네.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고, 체육 중학교를 가겠다고 갑자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래. 집에서 나갈 수가 있다. 엄마 나 여기를 가겠다. 너 왜 거기를 왜 가? 그래서 반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태권도도 노란띠인데 그냥 다니면 주는 건 노란띠잖아요. 그래서 야 너가 뭘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하냐 이제 막 그랬더니 자기는 언니랑 같이 살 수가 없대. 나는 집을 나가야겠다.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되게 독특한 친구가 지금 역도 선수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근데 다시 또 공부를 해봐야겠대.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갑자기. 그 친구의 꿈은 돈 많은 백수거든요. 정말 귀여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워킹맘이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기 중계동에서 다니면서 삼성서울병원까지 한 10년을 계속 다녔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연구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수면 쪽 교수님, 수면을 진료 보는 곳이 한 3곳 정도 돼요. 정신과, 그 다음에 신경과, 그 다음에 한 곳이 이비인후과. 이렇게 3곳에서 봐요.
수면을.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는데 어딜 가야 되지? 그래서 아버님들은 코골이가 심하시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쪽 수면 무호흡을 그쪽에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신경과랑 정신과에서 좀 많이 하는데 그 두 곳 다 실제로는 비슷하긴 합니다. 약 처방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정신과 쪽하고. 원래는 이제 하나에다가 과가 나눠진 거로 제가 알고는 있고, 저는 신경과 쪽 교수님께서 20년인가 30년은 수면만 봤는데 환자들은 자기가 앞만 봐도 이 약을 끊고 싶어 하니까. 왜냐하면 수면제 먹으면 되게 몽롱해지고 그냥 잠이 확 오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혹시 화장실 자주 가시지 않으세요? 애들이 자기 싫으면 엄마 화장실 심하려 이러잖아요. 또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여자분들도 그러고, 그래서 자다가 자꾸 깨요.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수면제를 복용하면 자다가 깼는데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어서 깼는데 몽롱한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지시게 돼요. 몸을 못 가누시니까. 그래서 수면제가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신경과 교수님께서 자기가 아무리 봐도 수면은 근육인 것 같다. 근육이 있어야, 그러니까 몸에 힘이 있어야 잠을 잘 들게 하는 거. 그걸 저희가 인면이라고 해요. 잠에 들게 하는 거. 혹시 누우면 바로 우리 코 대고 자잖아요. 머리 대고 확 자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뒤척뒤척 하고 그냥 TV도 틀어놓으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인면, 잠에 깊이 빠져드는 그 인면의 시간이 되게 길고, 근데 근육이 있으면 빨리 빠져든다. 젊은 친구들은 근육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다가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 근육이 많으면. 근육이 없으면 자꾸 깬다. 그건 에너지 저장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면 에너지를 씁니다. 근육의 에너지를 쓰죠. 그리고 자면 근육의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근데 배터리 용량이 적으면 빨리 충전이 되죠. 더 이상 충전할 게 없어요. 나이 드시면 근육량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배터리 용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충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냥 깨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수면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육의 양을 키우는 게 필요하고, 젊은 친구들이 머리만 대면 자는 이유가 근육량이 많고, 더불어서 배터리는 언제 빨리 닳아요? 많이 쓰면 빨리 닳죠. 낮 동안에 많이 움직이면 배터리 고갈이 빨리 되죠. 배터리 에너지가 빨리 닳아요. 그러니까 풀로 다 소진하고 딱 누우면 바로 탁 잠이 들고 풀로 막 충전을 하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거나 또는 못 일어나기도 하고. 애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못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그러면 커튼부터 열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하시면 돼요. 그걸 저희가 일주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이 있죠. 햇빛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자고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자고, 요게 이 리듬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 호르몬들이 바뀝니다. 수면은 그게 다예요. 그 수면의 리듬을 호르몬의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햇빛을 봐야 되고, 아침에 밝은 빛을 봐야 되고, 낮에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그렇게 졸리죠. 앉아있으면 졸리잖아요. 그지? 막 졸려요. 그래서 안 졸리는 친구들은 뭐냐면 운동할 때와 비슷한 어떤 그런 가슴 떨림, 그 다음에 뇌가 막 돌아가요. 왜? 이유는 너무 즐겁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안 졸려요. 게임할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졸리지 않아요.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전화를 딱 뜨면 들어가 자, 아니면 들어가서 공부해. 하기 싫어요. 이게 막 활성화되는 성분들, 심장박동수가 이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막 흥분하고 긴장되고 배우는 게 너무 즐거운데 잠이 올 리가 없죠. 근데 반대로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고 막 내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여기 왜 있지? 난 뭐 하는 사람이지?
지금 무슨 얘기 듣고 있지? 이러면 이제 막 졸리기 시작하는 거죠. 안드로메다 가 있어요. 안드로메다 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낮에 활동량이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으로 막 가죠. 저희 애도 이제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니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은 이제 학부는 이제 남아서 공부를 해요. 남아서 공부하는 이유는 이게 공식적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중간고사 기간에 그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면 남겨요, 학원에서. 그러면 11시, 12시, 특히 이제 여기 중계동 같은 경우는 그 특 먹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11시, 12시, 2시까지 남겨놓고 해요. 그럼 부모님이 밑에서 기다려요.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게임 1시간 할게, 엄마. 그러면은 뭐 해준다? 그러면 애가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난리 나죠. 잠이 활성화가 되죠. 뇌가 막 활성화가 돼요. 운동할 때처럼 막 심장박동수 올라가고 게임 너무 즐겁고 재밌어. 바로 잠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못 자죠. 뒤척이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졸린 눈을 비비고 학교를 갑니다. 그게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와 너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 호르몬이 다릅니다. 그래서 밤에 나오는 호르몬, 낮에 나오는 호르몬,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멜라토닌, 코티졸, 그다음에 체온, 심장박동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운동을 하거나 즐거운 일을 하면 막 흥분하죠. 막 흥분하고 심장박동수가 막 올라가요. 그리고 심장박동수가 올라가면 몸에 열이 날까요? 열이 안 날까요? 열이 나죠. 체온이 또 중요합니다. 수면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혹시나 너무 그러니까 요즘 여름 정말 불면증 많아요. 저희가 이제 불면 연구소에 들어가면서 불면증의 그 기준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있을까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여름이라 낮에 밤에 못 자요. 너무 더워서 체온이 올라가 있으면 못 잡니다. 집이 너무 뜨거우면 못 자요. 네. 그래서 체온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자동적 흐름을 깨는 게 환경과 신체거든요. 밤에 불을 너무 밝게 해놓으면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친구들한테 빛을 밝게 하라고 커튼 열고 빛을 세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밤에 그런 형광등 불이 쫙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대치동이나 뭐 이런 학원 같은 데 돌면 불빛이 밝아요. 왜? 애들이 졸면 안 되거든요. 밝혀놔야 돼요. 그러면 안 졸거든요. 반대로 졸게 하려면 잠을 못 주무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도를 낮춰야 돼요. 약간의 이렇게 어둡게 조도를 낮추시면 돼요. 그리고 TV 불빛, 전자파의 기기, 핸드폰 보는 거 이게 불빛이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인면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자다가 깨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제적으로 이 흐름과 리듬을 막 반대로 내 호르몬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은 생활 패턴 바꾸고 생활 습관 바꾸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내가 움직여서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내 몸을 낮추거나. 그래서 저희는 밤에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밤에 격하게 운동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심박수를 떨어뜨리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명상, 그 다음에 요가, 스트레칭, 이완 이런 걸 하면 심박수를 떨어뜨려 줄 수 있어요. 그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수면제 약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이렇게 쫙 깔아앉는 이렇게 깔아앉게 다운시킬 수 있고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만약에 아이가 안 잔다 그러면 무조건 불을 껴 이제 정해진 시간에 항상 자게 하는 게 좀 필요해요. 정해진 시간에. 이 호르몬은 되게 신기한 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루틴하게 움직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루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 다음에 자는 시간을 되게 규칙적으로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호르몬이 적절한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나오게 하고 만약 이 리듬이 깨졌다라고 하면 낮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액티브한 활동 이런 것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이런 심장박동수와 그다음에 활동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삼성헬스에서 저희 지금 저랑 같이 하시는 수면 신경과 교수님이 이 삼성헬스 알고리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뭐 일상생활의 리듬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들은 보통 어머님들 방해된다고 이제 많이 안 하시는데 부모님들은 아마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해요. 특히 대학생들 다 한 과에 갤럭시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저희 딸이 갤럭시를 찾던 한 3개월인가 6개월 만에 자기도 아이폰으로 걔는 대학교 1학년 때 갈아탔거든요. 그 전까지는 갤럭시를 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걸 하면 이게 워치는 핸드폰 기반이어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갤럭시 워치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갤럭시 워치 만약에 삼성폰을 쓰면은 애플 워치를 찰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동기화되어 있는데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폼으로 차시면 안 돼요. 나의 정보가 이 아이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알던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죠. 이게 그걸 이제 페어링해서 다른 사람이 또 볼 수 있거든요. 네. 나의 움직임을 그 가족이나 이렇게 해서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는 이제 부모님, 시골에 혼자 사시는 부모님, 또는 나의 아이들 뭐하지? 어디가 있지? 이제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싫어했어요. 저희는 왜냐면 환자분이 운동하면 여기 이 동네 달리셨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보이세요? 네, 저희 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걸로만 쓴다. 그래서 뭐 코스 정해주고 저희가 그런 걸 아산병원도 하고 저희도 하고 막 다 해요. 이걸 이용해서 뭔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 GPS를 가지고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이 잘 때 체온, 코티졸이라고 하는 거,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내가 잠을 자야 될 포인트, 깰 포인트, 그런 포인트에 따라서 나의 몸의 움직임, 나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잠을 깨기 위해 밝은 햇빛을 켜고 그다음에 바로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누워 있다가 바로 일어서 세수해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서서히 움직이게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잠을 깨고 왜냐면 자는 동안의 심박수는 하루 중에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아요. 네. 심박수가 가장 낮고 심박수가 가장 낮다는 건 체온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팍 변경 불가능하죠. 그래서 살짝 스트레칭이나 움직임을 만들고 이렇게 햇빛 보고 그러면서 이제 슬 깨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굉장히 주무시는 동안 뻣뻣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깨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살짝 움직이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는 만약에 이제 수면 장애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면서 산책, 걷기, 러닝 이런 걸 하시라고 권장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데노신 3인산, 인산 3개와 아데노신이 합쳐져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거든요. 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을 분해한다는 얘기는 이제 아데노신이 활동을 많이 하면 이제 몸에 많이 이제 떨어져 나와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이 많이 쌓이면 잠을 잘 잘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혹시 그거 아세요? 예전에 우리가 뭐 농사일을 짓거나 그다음에 동물 잡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원시처럼 살 때는 불면이라는 게 없어요. 몸을 많이 쓰면 불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을 무조건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다음에 또는 육체적인 활동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잠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잠에 문제가 있다는 건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잠이 너무 많은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잠을 깨는 행위를 해야 되죠. 저희 딸이 고3 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혹시 고3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신생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잠만 자 신생아는 24시간 중 20시간을 자거든요. 그래서 쟤는 왜 고3만 되면 애들이 저렇게 신생아가 되지? 저와 저의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잔다 막 이러면서 그게 그래서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잠이 많아. 잠이 막 와서 잘 때가 아닌데 자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응? 뭘 해? 각성. 어떻게? 어떤 행위로? 꿈도
확신도 없고 뭐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각성이 안 되죠. 인위적으로 각성시킬 수 있는 거. 아, 그럼 승질이 나지. 짜증 나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공부에 대한 니즈는 없어. 뭔가 상기시켜줘야 돼. 뇌를 상기시켜줘야 되거든. 뇌 혈류 공급을 시켜줘야 돼. 좋은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줘야지. 그건 부정적인 스트레스. 물론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부정적인 스트레스.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운동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거. 그래서 학원에 혹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아이가 이렇게 뭐 줄넘기가 됐든 이렇게 팡팡팡팡 뭔가를 길게 하면 탈진이 와서 힘들어서 그냥 자요. 애가 학원 가서. 네. 그 왜 체육하고 점심 먹고 나면 졸잖아요. 그 패턴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강도 높게 길게 하면 이 아데노신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강도가 필요하고 바로 끊어야 돼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이렇게 딱 하고 뇌를 환기시켜주고 다시 들어가서 책 보기 하면 쏙쏙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움직이게 하셔야 됩니다. 이 아데노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사람은 낮에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잠이 안 오는 거고, 그다음에 자면 안 되는 친구들이 자꾸 잔다는 건 움직이게 해서 잠을 깨고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거. 몸을 움직이면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엄마 졸리니까 나 잠깐만 바람 쐬고 들어올게 라고 했을 때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살짝 그 리프레시를 하고 오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리고 그래야 그 짧은 시간에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자야 할 때 잘 수 있어요. 자꾸 수업 시간에 조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자야 하냐?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저는 근감소를 연구를 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잠을 잘 못 자고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죠. 근데 여기 보시면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건 언제 나오냐면 이제 근육을 합성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근육을 키워주는 호르몬인데 운동을 하는 시간, 운동하고 나서 직후에 운동을 하고 난 직후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시작한 초반에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서 근육을 키우려면 나이 드신 분들은 근육을 키우려면 낮에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 운동에 로 인해 쌓인 아데노신에 의해서 잘 자게 하고 또 자는 동안에 근육이 또 생겨요. 그래서 선순환인 거죠.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면 이 성장 호르몬 관련 그루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잘 안 나와서 근육이 합성되지 않아요. 분해만 되지. 네, 합성되지 않아서 분해되고 뭐 당연히 잠을 못 자면 근육이 점점 마르죠. 그래서 적정한 수면 시간이 혹시 몇 시간인지 아세요? 8시간? 그거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자는 것 같아요. 네. 보통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간이 학업 성적도 사실은 그냥 객관적으로 더 잘 나오고요. 근데 그 얘기는 낮에 자는 걸 매니지 하셔야죠. 낮에 자면 낮에도 자고 학교에서 자고 또 집에서 8시간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애들도 그럴 수 있어요. 성장기라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낮 시간 동안 활동 리듬이나 패턴들을 조금 잘 보시고 그럼 정말 낮에 하루 종일 학교에서 그냥 앉아만 있어요. 네, 앉아만 있고 몽롱한 상태로 이렇게 좀비처럼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포인트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돼서 그 외국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점심때나 이런 시간을 적절히 이용해서 무조건 제가 이제 저희 큰애하고 이제 저희 가족이 잠깐 중국에 살 때 이제 미국 학교를 다녔는데 영하 10도 기준으로 영하 10도 이하로 안 내려가면 점심때 무조건 밖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영하 1도만 돼도 안 나가잖아요. 근데 영하 그 기준이 이 추운데 나간다고 그랬더니 영하 10도 기준이래요. 그렇게 춥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데 또 우리 애기들이 또 잠바를 막 입었으면 좋겠는데 잠바도 안 입고 그렇게 막 뛰어다녀요 애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룰이고 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하셔야지 수면이 가능하고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성장기 아이들이 성장 주사 많이 맞잖아요. 주사 되게 많이 맞거든요. 성장 또는 뭐 호르몬 그 주사 같은 걸 해서 그 제2차 성장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자 친구들은 생리가 시작하면 키 성장이 멈춘다라는 뭐 그런 게 있어서 호르몬제를 이용해서 키 성장에 관련된 거 하는데
거기서도 얘기합니다. 운동을 하고 자게 해라. 그래야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하지만 잠은 기억을 깊게 장기 저장하거나 또는 안 좋은 스트레스, 부정적인 거는 아예 뇌에서 뽑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되고 저도 이제 뭔가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연구 아이디어가 제일 잘 나와요. 되게 그래서 내가 자는 동안 생각을 했나? 근데 정말 저는 베개만 갖다 대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맑은 생각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뭔가 되게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고민 A와 B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선택이 잘 됩니다. 되게 맑은 기운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침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잘 일어날 것 같아. 아이들은 청소년기는 잘 못 일어나요, 아침에. 그런데 아동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생체 리듬이 그 24시간 이렇게 리듬이 있으면 그 주기, 아까 생체 리듬 주기 있잖아요. 그 주기가 이 주기 리듬이라는 게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은 이게 조금 길어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길다는 거는 이제 그 리듬이 점점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자야 될 시간, 깨야 될 시간에 조금 더 자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이제 점점점 낮까지 자고 막 이렇게 되는 리듬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고리를 약간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재조정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줘야 된다. 주말에 조금 더 자는 거. 그래서 주말과 평일에 잠자는 시간에 시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두 시간 이내로만 하셔야 돼요. 이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면 월요병이 생겨요. 그걸 저희가 시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말과 주중의 리듬을 잘 챙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학생들은 그러면 수면이 부족하게 되겠죠. 수면이 길어지니까 원래 24시간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기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니까 항상 수면 부채가 있겠죠. 그래서 주말에 조금 더 자주는 거는 봐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리듬을 맞추셔서 다시 월요일에 와서 상큼하게 하고 조금씩 딜레이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일찍 자야 되겠죠. 그런 걸 리듬을 이해하셔야지 아이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를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꾸 이제 다독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 리듬을 재조정하는 거는 운동이다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좀 보면은 그 수면 무호흡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수면 장애를 종류를 이제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새하얗게 밤을 새는 불면. 요거는 그 삼성 SS에 수면 그 코치도 들어있고 수면에 대한 게 되게 잘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조직의 그 기관의 헤드들은 그리고 뭔가 스트레스, 텐션이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심박박동수가 높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텐션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그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그냥 자면서도 계속 그냥 뇌가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수면에 대한 진심이 있습니다. 삼성에는. 그래서 수면에 대한 알고리즘을 굉장히 잘 태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수면 코치를 하고 삼성에서에 보면 그런 코치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완, 텐션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게 조금 필요하고 거기에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이완요법이 필요한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수면 무호흡이 있다 했잖아요. 방문을 닫았는데도 거실에서 아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수면 무호흡은 통상적으로 복부 비만이나 비만하신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매니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살을 빼야죠. 체중 관리를. 근데 잠을 못 자면 체중이 또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서 왜냐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칼로리 소모량이 적어지고 이게 또 악순환이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하면 이게 또 선순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또는 간혹 있는 경우가 이제 하지 불안정증이라고 해서 자다가 이제 다리에 막 뭐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 막 다리가 쩌릿쩌릿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체 스트레칭이나 하체 이완 요법 같은 걸 많이 해요. 수면에도 종류가 있고 그냥 수면 장애라고 하는 게 하나의 종류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단받고 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약도 뭐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다른 수면 장애 질환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운동이 들어가는데 이제 앞서 말씀을 조금 많이 드려가지고 이 운동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운동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체 활동. 여러분들 많이 움직이시나요? 하루에 걸음 얼마나 걸으실까요? 12,000보? 와. 또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12,000보는. 네? 5,000보? 네. 많이 걷는데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 아이들 혹시 핸드폰에도 걸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활동량이나 이런 걸 한번 보세요. 그게 수면이나 아이의 성적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그렇게 많이 주고 학생들은 나의 신체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주로 이제 운동이겠죠. 뭐 직업적 활동은 앉아만 있을 거고 부모님은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집안일을 하고 여가 이동이 있는데 아마 학교 근처 다니시니까 걷는 걸음수가 되게 작을 거고 학원까지 걸어 다니는 거 말고는 없을 거고 그다음에 운동, 태권도나 줄넘기나 뭐 등등등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형태들이 있어서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걸 보는 거고 요거는 강도거든요. 운동의 강도. 아까 이 웨어러블이나 핸드폰에 엑셀러로미터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어서 활동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요. 측정해 주는데 우리의 하루 중에 활동은 거의 대부분 저강도 활동, 걷는 거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걷는 거의 활동이 거의 집중되어 있고요. 중고강 심장이 뛰고 가슴 뛰는 활동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 그 불면하고 아까 불면 수면 장애가 정신과랑 신경과에서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뭐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액면으로 볼 수는 없지만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우울, 불안, 공황 장애가 많아요. 근데 뭐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죠. 조금 이제 뭐가 먼저 됐을 수도 있는데 이 두 개가 엮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두 개도 아까 뭐 멜라토닌이라든지 그런 세라토닌이 또 우울과 관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뇌에서 관장하는 호르몬. 우울과 관련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 만나는 거 싫고 활동하는 게 싫고 비활동적이거든요. 숨어요. 안으로 숨기 때문에 비활동적이 되니까 당연히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수면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또 잠을 못 자게 되고 뭐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신 못 차리게 달리게 시키면 되면 뛰거나 좀 심장이 뛰는 거, 그냥 불안한 거 있잖아요. 불안한 증상이 할 때 어떤 느낌이세요? 심장이 막 뛰시죠? 막 심장이 둥둥 거려요. 그 심장 뛰는 거하고 운동으로 심장이 뛰면 비슷하죠. 그래서 얘를 묻혀야 돼요. 불안, 공황장 이런 거를 이게 정신적으로 그냥 오는 거거든요. 심장 박동수가 뛰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앉아있는데 스트레스에서 올라가는 건데 몸을 써서 심장 박동수를 올리면 그런 환경을 계속 노출시키면 내 몸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아니고 이거 아까 불안, 공황장 이런 부정적 포인트인데 운동은 긍정적 포인트라서 운동하고 나면 엔돌핀이 돌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반응 사이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사회적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강도 활동, 가슴이 뛰고 숨찬 거 이런 활동이 필요하고 근데 이것만 하면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은 근육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셔야 되고 근육이 커야 잠을 잘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유산소 운동 3일, 근력 운동 이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합쳐서 그냥 뭐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주당 150분을 얘기는 해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만 이렇게 일주일에 맞춰서 해주시면 충분한 신체 활동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 저희가 페노타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한테 맞는 개개인에 맞는 맞춤, 정밀의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람한테 맞는 걸 뭔가를 주겠다라는 접근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패턴이 좀 달라요. 우리 애기들 키울 때는 여자애들은 소꿉장난하고 앉아갖고 막 책 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작은 활동을 움직이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공 하나 딱 던져주면 그냥 신나요.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이 달라요. 원하는 게 달라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자업적인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깨는 활동. 근데 공을 주면 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이들은. 여학생들은 공 주면 잘 놀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신나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는 음악을 듣고 싶어. 댄스 같은 건 좋아. 하지만 달리고 뭐 공하고 햇빛 보는 건 난 싫어.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좋아하는 행위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남자친구들은 간단하게 경쟁적인 걸 만들어 주시면 돼요. 경쟁심을 약간 시합, 게임 이런 식으로 가면 그걸 저희가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런 용어들을. 그래서 웨어러블이나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제 앞으로는 하셔야 되는 세대인데,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걸 널리 사람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람한테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많이 들어간 게 게미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경쟁시켜서 랭킹 게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시키는데 남학생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혹시나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이제 또 학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뭘 한다면 잠을 깨고 싶으면, 근데 옆에 친구가 자꾸 졸고 나도 졸려. 그러면 야 우리 뭐 할까? 게임 같은 거 할까? 이렇게 잠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러면 액티베이션이 되죠. 활성이 되죠. 그러면 졸림이 깨져요. 잠 오는 게 깨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환경, 그리고 이건 나라가 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즐겁게 하는 경우 이 아이들이 대학교 그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운동을 할 가능성이 많고, 운동으로 뭔가 접근할 가능성이 많고, 약물이나 그 외적인 거에 의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몸을 직접 쓰고 솔직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운동이라는 거. 자기 주도적인 아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친구 이제 아시는 선배의 아들도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그 친구도 원래 운동을 전혀 못하던 친구인데 약간 경쟁심이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못하나? 이렇게 하면서 뭐 10분 뛰고 뭐 5분 뛰고 뭐 이런 식으로 뛰는 걸 계속 매일매일 기록하고 매일매일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록을 엄청 깨서 그걸 계속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거에 올려서 이제 본인과의 약속을 계속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되게 이제 많이 성장했고 지금 이제 군대 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루틴하게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누가? 부모님과 학교와 그다음에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주기는 해야 돼요. 혼자 하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이런 비주얼라이징이라고 하는데 그 비주얼로 보여주는 거, 내가 나의 활동과 나의 움직임을 그냥 뭐 숫자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걸 예쁘게 보여주는 게 이런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또는 무언가를 내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6개월 이상은 해야 합니다. 그 행동요법 중에서, 행동수정요법 중에서 6개월 이상 무언가 꾸준한 게 한 게 있냐. 저희가 이제 면접 같은 거 볼 때 학생들 이렇게 면접 볼 때 혹시 꾸준하게 무언가를 한 게 있냐 물어보고 몇 개월 정도 했냐, 또는 3개월 이상 한 게 당신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또는 6개월 이상 무언가를 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그게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몸을 매니지할 수 있거나 또는 자기의 의지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꾸준히. 그게 어려우면 그냥 매일 새롭게 나와의 약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일종의 리듬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인바디라고 하죠. 근육량이나 이런 체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나의 활동의 패턴의 결과물이거든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 동안 또는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근육량도 많아지고 또는 체지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몸이 건강한 몸은 어디서 오냐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그 반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낮에 활동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잘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활동을 통해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아침에 밝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뭐 저는 이런 연구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 마지막 종착역은 아마 수면 쪽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니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운동은 하루에 10분, 5분 해도 돼요. 근데 이 수면을 잘하기 위한 이 리듬은 라이프 스타일의 교정이거든요. 하루 24시간을 매니지할 수 있어야 돼요. 패턴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패턴을 라이프 스타일을 교정하고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래밍 하는 건데 사람의 행위를 잘 알아야지 이게 가능하고 그걸 도울 수 있는 게 디지털 도구들일 거예요. 웨어러블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삼성 헬스랑 저희가 삼성하고도 많이 하고 그 전에는 PPC라고 하는 이제 지금 구글로 인수된 회사인데 그 회사 것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삼성 거랑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낮에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났고 뭐 어떤 낮에 활동을 했고 거기 보면은 운동할 시간이 없고 활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내 걸음에 대한 패턴도 나와요. 잘 걷고 있는지 파워워킹을 하는지 어느 쪽 관절이 문제가 있는지도 어떻게 보면 살짝 나오거든요. 체중 지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정보들이. 근데 사실은 잘 몰라요. 그 이유는 그건 뭐냐? 과학은 되게 많이 발달해서 측정하고 계측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일상에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쓴다.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랑 삼성전자 미팅하는 데 가서 너무 기능이 많다. 필요한 기능만 해주세요. 막 이제 저희가 막 그렇게 요구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능이 있는데 잘 몰라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런 기능들을 만드는 인재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을 빼고는 앞으로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지털을 활용해야 되고 혹시나 뭐 사람의 건강이나 사람에 대한 걸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원래 철학과를 갔다가 생기부에 철학이어가지고 철학과를 갔다가 저는 철학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문이 이제 과학이 되게 발전하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이 이제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이 부모님 아시겠지만 사이클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과학이 한번 떴다, 법이 한번 떴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뜨는 이렇게 리듬이 있는데 지금 과학에 되게 많이 빠져 있고 더 발전을 해야 되지만 누군가는 과학을 알면서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애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고, 외고를 나와서 이제 철학과를 갔는데, 그 문돌인데 이과생을 꿈꿔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 과를 바꿔서 뭐 테크놀로지 쪽으로 갔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꿈은 아직 없어요. 그 친구가 꿈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하거든요. 근데 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으면 하고 싶을 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이 있으면 당연히 그 꿈을 쫓아서 열심히 하면 되고 꿈이 없다고 꿈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언젠가는 생길 거고 그 생겼을 때 그걸 할 수 없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니? 그래서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걸 해줘. 그리고 저도 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밑에 직원들도 그렇고 위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네거티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고안하다 보면 그 길에 이제 제가 개척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